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외국인 눈치 보며 귀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외국인이 눈치 보며 귀환을 하고 있다.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10월 12일 저점에, 아니, 10월 6일 저점이었죠. 2,9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했고요. 그래도 사실 좀 시원한 반등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3거래일, 금일 제외하고 13, 14, 15 지난주 수목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3천선을 탈환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의 배경엔 당연히 외국인이 그 수급 중심에 있었고요. 9월 29일 6천억 매도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9월 30일 소폭의 300억 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당연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이 시장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도 나타냈고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 869억 그리고 오늘 350억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좀 진정되는 분위기이면은 좀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외국인 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매수 규모로 따진다면 사실은 매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금일 350억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중점적으로 봐주셨고 그 밖에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우선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3천 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 오늘의 하락이 있었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 상승도 3천선을 탈환했다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상승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천선 위에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3천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천선 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눈치 보기 상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자리에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상당히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어닝 시즌에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사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미국 시장은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적게는 70% 많게는 한 80% 이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미국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요. 상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도 있지만 어닝 시즌이라는 또 호재성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한 35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화학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 세 섹터로 500억 내외의 그런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기는 했지만 매수 규모는 상당히 좀 작았고 전기전자를 775억을 샀지만 주도 섹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눈치 보면서 어디를 사야 될지 그리고 주도 섹터는 뭘 잡아야 될지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눈치 보기라는 한 단어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그렇고 앞으로 또 주간으로 봤을 때 어떤 일정이 좀 중요한가요? 시장이 한마디로 좀 살 얼음판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지표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표들마다 조금씩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8일에는 중국 실물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9월 산업 생산, 9월 그리고 소매 판매 이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9일에는 미국 주택시장 지표가 나옵니다. 9월 건축 허가 그리고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물가하고요. 고용하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세 번째를 꼽는다면 이 주택 지표인데요. 이 주택 지표가 19일 날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1일에는 국내 한국의 수출입 지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0월 달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지표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표들은 조금씩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주택시장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택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나온다라면은, 그리고 경기는 분명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표들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서 증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주간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우선 원달러 환율 뭐 항상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1150에서 1200 사이의 박스권은, 사실 지금 박스권 안에 있지만 박스권이 사실 좀 깨졌죠. 박스권이 하단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200원 가까이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1180에서 한 1200 정도로 박스권이 좀 올라가면서 더 얇아진 그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빠르게 또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자리에서 좀 머무는지 여부를, 가능성은 1180에서 1200 정도지만 여기서 만약에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에는 다시 부담으로, 특히 외국인 수급을 통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 섹터와 종목이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뭐라도 주도 섹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2차 전지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콘텐츠 뭐 오늘 몇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콘텐츠는 시가총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섹터 중에서 좀 주도 섹터가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3천선을 안착하는지 여부, 이 부분들이 사실은 3천선에 대한 안착 여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외국인의 수급과 주도 섹터가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 3천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살 얼음판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요. 뭐 조금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수급 좋은 섹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 자동차 섹터들 분위기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섹터별로 좀 돌아가면서 이런 매매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시장을 그다지 밝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경제지표를 좀 잘 보면서 경제지표가 지나치게 좋다면은 오히려 미국 내의 테이퍼링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으니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도 부재하고요. 외국인이 사는 듯도 보이지만은 그 규모가 강력하지 않아서 시장을 상승으로 뚜렷하게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동안에 주요 뉴스 하나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최종안 발표가 됐습니다. 40%로 감축 목표가 잡혔는데요. 당초에 환경계에서는 50%까지 올려야 된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했던 35%, 사실 정부도 아니고 국회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35%인데 거의 밴드의 상단 쪽에서 좀 잡힌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26%대였는데요. 이것보다 크게 좀 높여 잡았습니다. 결국은 산업계에서는 좀 기업들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큰 기류 속에서 정부 쪽에 이런 결정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가닥을 좀 잡아갈지,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컨셉 하에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 내일장에서도 꾸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봐드리니까요. 그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